그래서 이 마음 속에 고통체가 사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이 처음에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적일 수 있는데 이 마음 속에 이 고통체가 삶으로써 그 고통체에서 온갖 그 나쁜 그 오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에고, 마음, 에고까지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에고가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에고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나쁜 에고가. 에고의 특징을 이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에고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에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남이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급증이 있어요.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조급해요. 이게 에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남과 비교를 해요. 나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나보다 얼마나 학력이 높은지, 나보다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에고의 특징 중에서 또 한 가지 이거가 뭐냐면 항상 부족하게 생각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것도 항상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뭐든지 부족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에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에고구나. 그래서 에고라는 거를 다 버려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이게 조급한 것도 버리고 남과 비교한 것도 버리고 쉽게 상처받는 것도 버리고 항상 결핍을 느끼는 것도 버리고 불안해하는 것도 버리고. 이 버린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버린다는 거는요, 뭘 말하냐면요,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음이나 생각이 에고거든요. 에고는 내가 아니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 부정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은 거짓자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짓자를 자꾸 버리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참 자아가 드러나요. 내 안에서 참 자아가 드러납니다. 거짓자를 하나씩 버리면은 참 자아가 저절로 드러나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보니까 참 자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참 자아라는 동그란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에고라는 거짓자로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 10겹 정도의 이불로 덮듯이 에고를, 그 참 자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저걸로 막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거짓자로 살게 되고 에고로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고통체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고통체의 노예로.
참 자아로 살면은요, 참 자아로 살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참 자아로 산다는 것은 순수 존재로 산다는 것인데, 순수한 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순수한 있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있음으로 산다면 그 순수한 있음 속에는 어떤 생각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순수를 붙인 거거든요. 그 순수한 있음. 순수한 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불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한 있음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저 고요한 평화만 존재합니다. 그 순수한 있음으로 살면은 고요함과 평화를 갖게 돼요. 그리고 순수한 있음으로 살면 세상과 자연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강해져요. 순수한 있음으로 살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단순해지고, 그리고 현존을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 속에서 은은한 기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은은한 기쁨. 막 춤을 추고 막 소리 지를 정도의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고요하면서도 이 속에서 은은한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이게 고통체의 포로로 살 때는 세상이 하늘을 볼 때 잿빛 하늘로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흑백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현존을 하고 순수한 있음으로 살 때, 순수 존재로 살 때는 세상이 정말 컬러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길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길가에 심겨진 나무나 풀도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고통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고통체는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체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막 곳곳 샅샅이 뒤지면서 그 집안에 있는 보물들을 막 훔치고 있는 거예요. 보석도 훔치고 금괴도 훔치고 하여간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란 사람은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훔쳐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도둑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통체가. 여러분들이 고통체의 존재를 모르면은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살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훔쳐버리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도둑이 들어온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도둑이야 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야 소리치면은 도망갑니다, 대부분. 왜냐면은 경찰이 오면은, 뭐 경찰이 신고하고 그러면은 금방 잡히잖아요. 그래 잡히기가 싫으니까 일단 주인이 깨가지고 도둑이가 큰 소리 지르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치
고통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체도 여러분이 고통체 존재를 알고 고통체의 존재만 알아도 벌써 걔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와 싸워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건 고통체가 넣어주는 생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을 전부 통틀어서 그 생각 중에서 진짜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생각과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백화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 살 때,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어느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를 간다 했을 때, 그럼 오늘은 어떤 수업이 있으니까 어떤 책, 어떤 노트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생각은 사실상 얼마 안 돼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진짜 필요해서 하는 생각은 한 30%? 나머지 70%는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자동으로. 그러면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만 한번 모아봅시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여러분이 그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몇 퍼센트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몇 퍼센트 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상담할 때 여러 번 꼭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대부분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한 20-30%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70%는 전부 부정적인 생각. 제일 많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50%였어요. 나머지 50%는 다 부정적인 생각. 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고통체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자기가 음식을 먹거든요. 고통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통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거더라고요. 불안한 감정. 불안한 감정을 또 공포스러운 감정. 그걸 정말 제일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아주 특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통체가 좋아하는 특식. 그게 뭐냐? 그거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자꾸 싸워요, 그 사람. 시비 걸고. 시비를 잘 걸어 또 이 사람이.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저도 옛날에는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사람 속에 고통체가 있구나. 고통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저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분노 에너지를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통체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통체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그 쉬운 방법은 아닌데 알아놓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고통체와 엄청 쉽게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은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랄까? 근데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아놓기는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고통체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고통체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고통체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먹이만 안 주면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사람 납치했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안 줬어요. 음식을 안 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원래는 엄청 힘이 세고 진짜 뭐 아주 운동선수처럼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가둬놓고 음식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3일을 굶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원래 뭐 운동선수 같이 막 굉장히 근육도 있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인데 사흘을 굶겼더니 힘이 없어졌어요. 일주일을 굶기니까 진짜 힘이 없어요. 싸움도 못해. 왜냐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냥 머리가 어질어질 하는데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한 달을 굶겼어요. 굶어 죽었지.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고통체에게 먹이를 안 주면은요, 점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럼 고통체라는 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넣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먹이를 안 주니까 그걸 넣어줄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도 안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먹이를 진짜 막 한 달을 안 줬더니 이제 완전히 고통체가 굶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야. 정신이 건강해져.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외로운 것도 없어지고, 또, 전에는 막 화를 잘 냈었는데, 화도 안 나, 이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고통체에게 먹이를 안 주는 것인가? 그거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체에게 먹이를 안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고통체에게 에너지를 안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거기에 관심을 안 주는 것이 먹이를 안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 관심을 줘버리면 그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관심을 주면 그것이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에너지를 주는 것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체가 힘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안 주려면은 내 머릿속에 어떤 걱정이나 근심, 불안 이런 게 떠올랐어도 거기에 관심을 주지 마세요. 무관심해 버리세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죠? 좀 더 쉬운 표현을, 피부적으로 와닿는 표현을 할게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랐을 때 무시해 버리세요, 그냥. 이건 내가 아니다. 부정해 버리세요. 왜냐? 그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에고. 에고는 내가 아니잖아요.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그러면 그놈이 먹이를 손톱만큼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고통체가.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서서히 빠지는 거죠. 한 일주일 굶은 그 싸움 잘하는 놈하고 만나서 싸우면 내가 이기죠. 힘이 없는데 뭐 밀기만 해도 넘어지는데. 마치 그거와 똑같습니다. 고통체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성이 떠올랐을 때 개무시하는 거예요. 고통체는 내가 아니다. 에고는 내가 아니다.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 자아와 진짜 자아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그 고통체와 하나가 돼 있어요. 에고와 하나가 돼 있어요. 자기 동일, 고통체가 나고, 나가 고통체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랐을 때는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부정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먹이를 안 주는 것입니다. 거짓자와 참자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 나는 생각을 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죠.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명제예요. 이 데카르트가 죽은 후 300년이 지나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냐면요, 생각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존재가 내가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르트르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존재성이 나갔다는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이거를 옳게 고치자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존재가 먼저예요, 존재가. 또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인간 존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간 존재를 고급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human being이라고 표현합니다. being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인간 존재, human being, 인간 존재. 여기에 그냥 진리가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진리였다면은 아마 human being이라고 하지 않고 human thinking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human thinking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인간 존재를 human be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자아는 존재예요, 존재. 순수 존재, 앞에 순수를 붙인 것은요, 생각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냥 순수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순수 존재는 순수한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수한 있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수한 있음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현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고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꾸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그 우울증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열등감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나 개인적으로 엄청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해답을 못 찾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현존을 깨닫고 나서 그 해답을 찾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사냐면요, 그 사람 자체가 에고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고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에고의 특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에고의 특징은요, 자기를 키워 보이려고 해요. 남들 앞에서. 개구리가 그런 개구리가 있었잖아요. 개구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 만나면 자기를 키워 보이려고 배에다가 바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개구리 배가 그냥 이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난 다른 동물이 무서워서 자기를 피하게 하려고,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건데요. 우리 사람들도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잖아요. 여자들은 아파트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만나면 넌 몇 평에서 사니?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자꾸 그런 걸 남과 비교하고,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는 뭐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몇 평에 사니?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쟤 동창회 같은 거 하면은 쟤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저 사람이 가진 빌딩이 몇 층짜리 빌딩인가, 이런 거. 자기가 가진 그 재산과 자기를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 빌딩이 바로 나예요. 빌딩을 자기와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과 또 동일시하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학교가 나예요. 나는 서울대학교고 서울대학교는 나예요. 학력과 자기를 동일시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가 나예요. 나는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학력과 동일시하고 재산과 동일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회적인 직위와 나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가 나예요. 나는 대표이사.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그러면은 무슨 전자는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나는 무슨 전자. 그렇게 사회적인 직위,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자기가 나왔던 대학, 유명한 대학, 이런 것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그게 바로 에고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요. 우월감.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녔던 대학을 못 다녔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만큼 재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사니까 기분 좋죠.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보다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앞에서는 그냥 기가 팍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우월감 가졌다가도 열등감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이 바로 에고인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이 에고인데, 이 에고로 살아가면은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열등감을 받게 되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면은 열등감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고로 살지 않고 순수 존재로 살면은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도 열등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고 그냥 떳떳해요. 그래서 이 에고로 살면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의 특징이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 그것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 자동차, 명품 구두, 그런 것과 어떤 사람은 명품 구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여자들도 명품 가방과 자기를 동일시하잖아요. 샤넬 가방 이런 거, 루비통 이런 거. 그냥 가방이 나야, 가방이. 예. 그런 사람이 가방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가방 잃어버리면 그냥 그거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그 가방이 바로 나였는데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현존 강의 오늘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에고의 특징. 에고는 절대 내가 아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다. 또 순수 존재, 참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고통체.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적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고통체라는 적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체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먹이를 안 주면 이길 수 있다. 오늘 배운 것 그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이 현존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해요.